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고 지금 불응한 상태이긴 한데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죠. 다른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중에서도 최근에 자신의 측근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김용전 부원장도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는데 1억 9천만 원을 더 받아 챙겼다는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. 화면 보겠습니다. 1억 9천만 원 술의 혐의가 추가로 돼서 또 기소가 추가됐습니다.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,000만 원씩 받았고 2014년 4월에는 7천만 원 그리고 이듬해 2014년 4월에는 1억 원을 받았는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 이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? 일단 8억 4,700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돼갖고 기소돼 있잖아요. 네. 근데 또 1억 원 이상 받은 혐의가 이제 추가 기소됐어요. 그런데 이제 대장동이랄지 유례할지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 김용과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김만배랄지 이제 남욱 변호사랄지 유동규로부터 돈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. 그러면 지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돈을 안 주고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횟수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 줬다고 주장할 리는 만무하다. 그러면 돈 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런데 지금 검찰이 성남 FC에 대해서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소환을 요청을 했지만 사실 이제 대장동 유례도 또 백현동도 어느 정도의 수사는 지금 마무리선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단지 이제 검찰이 정말로 뭔가를 증거로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김용이나 정진상으로부터 과연 대선 자금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서 마지막 수사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고요. 또 못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이재명 대표를 또 그와 관련해서 소환을 할 거예요.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남 FC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아니면 소환을 또 받아서 응한다 할지라도 지금 검찰에서 소환을 할 횟수가 적어도 뭐 5번에서 10번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10번까지요? 네,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소환하냐 안 하냐, 죄가 있냐 없냐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진검승부해야 돼요. 장에 나가서 변주를 올릴 게 아니라 정말 죄가 없으면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검찰하고 정말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법정에서 진검승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조작 수사다, 뭐 정치보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회피를 하는 걸로 보이지 진검승부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추가 기소 살펴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백현동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특혜 의혹도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.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폭로를 했습니다. 동아일보 보겠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. 정진상이가 김인섭 거론하면서 백현동 사업을 해주라고 했다. 여기서 김인섭은 2006년 이재명 캠프 선대 본부장이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다음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물신양면 선거 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. 그리고 이 백현동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이 김인섭 씨가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백현동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회사는 김인섭 씨의 입사 이후로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인물입니다. 그래서 더 중요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. 이 부분. 자, 김인섭 씨가 디벨로퍼라는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임대주택 100%로 돼 있었던 것을 임대주택 10%로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서 대단한 돈을 이들이 챙기게 되는 거라서 이 진술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최동규 의원님. 그렇죠. 2006년도에 이제 이재명 당시 변호사죠. 네. 변호사의 선대본부장을 했었고요. 2010년
그 지방선거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거든요. 네. 그때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인데 그 부지를 계속해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고 계속해서 성남시에다가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 성남시에서 그걸 막고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바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그 정모 대표가 2015년 1월에 김인섭 씨를 영입하면서 그 용도 변경이 급진전되거든요. 그러면 뭐 누가 봐도 당연히 의심스러운 장면이죠. 그런데 더군다나 유동규 씨가 지금 정진상 실장이 김인섭 씨를 거론하면서 그거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용도 변경이 무려 4단계나 올라갔습니다.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해서 왜 김인섭 씨가 그 특정 그 시행사에 들어간 이후에 급진전돼서 8개월 만에 용도 변경도 되고 임대주택 비중이 낮아졌는지 이게 어떤 대가 관계에 있는지 왜냐하면 그 모든 결정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허락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유동규 씨가 저는 뭐 상당 부분 진실을 얘기했다고 보는데 네. 아마 저런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어떻게 이 백현동 사업에 사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곧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보면은 이게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검찰 수사가요 좀 너무 이게 짜맞춰진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지금 대장동 수사를 유동규 남욱을대에 세워서 대선 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떠들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김만배가 나와서 진술을 안 맞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들이 갑자기 대장동 대선 자금이 아니라 성남FC 광고비입니다. 그리고 나서 대장동이 진척이 없으니까 다시 백현동을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해서 또 다시 수사를 넘어가고 있어요. 저는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검찰이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하면 안 됩니다.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고 이제 표결에 붙여집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노웅래 의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그 부분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